제가 10월 모의고사 진짜 의미 안 두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고1, 고2, 고3 이렇게 순서대로 국수형 과목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설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러기보다는 제가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그래서 고1, 고2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또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다음 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1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1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는 평이 많은데 등급 컷을 보면은 뭐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는 이게 작년 컷이었고 이게 올해 컷이죠. 89, 79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데 그 주요 문항별로 조금 살펴볼게요. 고1 같은 경우는 고2도 마찬가지지만 4번에서 15번까지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국어, 문법 파트가 섞여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답률 1위가 13번 국어 문법 문제였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수능 때 국어 문법 안 볼 거야, 나는 화작 볼 거야 라고 하면 사실 틀려도 되기는 합니다. 어차피 수능에 이 과목을 안 볼 거니까. 하지만 내신으로라도 국어 문법은 한 번은 다룰 수 있으니까 13번이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특히 고1 그리고 고2는 문학 파트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문학은 고3 때 좀 중점적으로 해도 금방 좀 극복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16번에서 21번 같은 비문학 파트, 독서 영역은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공부를 해줘야 고3 때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어서 아무래도 고1과 고2는 독서 파트 위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6번에서 21번으로 이어지는 이 가나형 연결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가에서 이 지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중심 화제가 뭔지를 잘 잡아내면 나는 가와 연결된 파트가 이어서 중심 화제는 겹치기 때문에 가를 먼저 잘 읽어내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민법에서 고의냐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나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하는지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지문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문제도 그냥 평이하게 문제가 나서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 문제됐던 친구들이 아마도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번에서 26번도 그 비문학 지문이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사실 도덕적 자아 모델에 대해서 우리 평소에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이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앞에 서론이 따로 있죠. 서론 따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부터 가져온 건데, 도덕적 자아 모델, 이게 이 글의 중심 화제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전에 그 도덕에 대한 이해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죠. 자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새롭게 좀 바라본 게 이 자아 모델인데, 이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자아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아 모델에서는 크게 도덕적 정체성 그리고 책임감, 일관성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라고 세 번째 문단이 끝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 번째 문단부터 어떤 거 나왔냐면 이게 순서대로 나왔어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다섯째 문단에서는 책임감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서 읽었어야 됐죠? 정체성, 책임감, 일관성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읽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이 25번 같은 경우도 지금 오답률이 한 7위 정도 됐던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A, B, C, D가 각각 위에서 설명했던 뭐 A, B, C, D 중에서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책임감, 하나는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 B, C, 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특징, 정체성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 나왔다고 너무 쫄지 말고 내가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성되는 그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25번 문제 푸는 것보다 내가 이 지금
정체성, 책임감, 일관성에 대해서 문단이 정말로 각각 구성되고 있네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27번에서 30번. 이것도 어려웠죠. 이게 글이 일단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이잖아요.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제가 이것도 이제 중간에 지문을 좀 잘라온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은 글이 빽빽한데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내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상대적 서술어.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때 탄성을 잃는다. 항복을령에서 발음도 안 되네. 항복응력 이런 데서는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런 뭐가 감소되고 증가하고 사라지고 이런 서술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특징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저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문학 파트보다는 독서 파트에서 오답률이 높아요. 이번에도 그러기는 했는데 이 마지막 42번에서 45번에 고전소설 파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4문제가 다 오답률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고전소설이라는 파트를 어려워하던가 아니면 이게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풀었던가. 근데 저는 고전소설을 아무래도 문학 중에서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우리 고전소설은 어떻게 대비하죠? 그냥 잘 읽는다? 학생들이 고전소설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현실감 있죠. 진짜 시험 보면서 쓸 것 같은 급한 필기체잖아. 이 짧은 지문 안에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한 번에 바바박 등장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공이 정참정이 나오는데 얘가 아까 나왔던 걔가 맞는지, 그리고 조무가 만약에 정혼자라고 불리면은 정혼자랑 조무랑 같은 사람이 맞나? 이런 게 헷갈려버리기 시작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정소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계모 박씨한테 그 핍박을 당해서 쫓겨났으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 적대감 이런 표시도 해봤고, 그리고 이평장이라는 고모 집에 찾아갔다가 고모가 알고 보니 이사를 했죠.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적어보면은 아무래도 내용 파악이 좀 쉽게 됩니다. 집중력도 생기고.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고1 국어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면 1번에서 15번은 아직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직 화작을 선택할지 언매를 선택할지 선택도 안 한 상황이고, 뭐 혹시나 학교에서 아직 국어 문법을 안 다뤘으면 11번에서 15번 어렵겠죠. 중세 국어 이런 거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이 문제까지는 내 국어 실력을 지금 가늠하는 데는 그렇게 좋은 평가 도구가 되지는 못해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16번에서 30번 독서 영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비교적 좀 극복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독서 영역은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야 한다, 국어 공부를 할 거다 라고 하면은 독서 영역을 어떻게 지문을 잘 파악해낼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문을 읽었을 때 핵심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아까 가나 지문 같은 경우는 민법상에서 과실이 생겼을 때 그게 고의냐 아니면은 내가 실수로 한 과실이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각각 어떻게 할 건지 이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읽어내려 가야겠다,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그 복잡한 내용 중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선택지를 잘 보면서 파악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좀 집중을 하면서 이번 겨울방학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부분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만약에 지금 내가 4등급, 5등급이다 라고 하면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글 자체를 많이 안 접해보셨을 테니까. 하지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학기술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그리고 그 핵심 위주로 상대적 서술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테니까 이걸 위주로 잘 뽑아 정리하면서 읽어내려 가야지 라는 연습이 필요하지, 당장 문제를 하나 더 맞고, 이거는 지금 고1이라면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문학 지문 자체를 많이 읽어보는 게 훨씬 더 성적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학 가볼게요. 이번에 고1 수학이 또 말이 많아요. 78에서 1컷이 끊겼습니다. 저번 9월 달에 고2가 수학이 어려웠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 10월에는 고1이 수학이 제일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고1 수학 문제를 사실 푸는 게 살짝 의미가 없어서, 왜냐면 시험 범위가 지금 10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학 상, 그러니까 우리 고1 1학기
그리고 수학 하 중에 1단원 집합과 명제까지가 시험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중에서 우리의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거잖아요.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뭐 내신하고 모의고사 형태는 조금은 다르니까 수능을 좀 집중해서 살펴본다고 할 때 아무래도 뭐 집합 명제 그리고 복소수 파트 이런 파트는 수능과 직접 연관은 없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니까 3번, 8번, 12번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조금 희망을 가져봅시다. 괜찮다.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오니까. 대신에 바꿔 말하면 뭐죠? 내가 이 문제들 말고 이 8문제 말고 나머지 22문제는 맞아줬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는 수능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들 말고 다른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답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그래도 나름 교육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출제를 하신 문제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이 된 시험이니까 고1 과정까지는 아직은 막 여러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모아서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타로 치는, 그러니까 집합을 물으면 딱 집합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지는 데는 꽤 괜찮은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22문제 혹시 틀렸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도 나왔죠. 평행이동, 뭐 원과 직선의 관계, 내분점, 외분점을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어요. 이게 수능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고3이 됐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재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넘어갈게요. 어제 8시 50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시 50분이죠. 이 기준으로 나온 1등급 비율인데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훨씬 낮을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에서 가져온 건데 보통 이것보다 좀 많이 낮게 형성은 되더라고요. 근데 다만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건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등급이 몇 프로냐 보다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보시면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이 보통 31번 빈칸부터 42번 장문독해까지 이 안에 문제들이 영어에서 보통 어렵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번도 뭐 어렵게 출제가 되려고 치면 거의 빈칸 문제만큼이나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거의 다 어려운 문제에서 학생들이 역시나 어려움을 느꼈죠. 지금 사실 내가 고1 때 100점 맞았어, 영어. 뭐가 중요해요? 수능 때 100점 아니지, 수능 때도 100점 안 맞아도 되잖아. 수능 때도 우리 1등급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칠 때 내가 지금 뭘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고1 그리고 고2까지는 무조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단어, 고1에 맞는 단어는 좀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장이 나오든 해석하는데 막힘이 없는지 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면은 사실 고1까지는 감으로 풀어도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어들을 잘 조합하면 선택지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은 찍는다던가 아니면 대충 느낌으로 이 뭔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아 라고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에서 막 꼬여있지 않으면 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고1 수준까지는 많아서 고1까지는 성적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믿고 지금 이걸 안 한다? 단어도 잘 안 외우고 문장 해석이 사실은 약하다라고 하면 고1, 고3 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고3이 되면은 6월, 9월 수능에 N수생 군단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평론가들 상대하려면 지금 문장 해석을 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여기 21번 오답률이 높았잖아요. 이 21번만 봐도 이 문장만 제대로 해석을 했어도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하자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을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 직독직해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하죠. 일단은 직독직해 하는 거 중요한데 아까 같은 경우 여기서 이 문장 있잖아요. The Discovery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가져와 본 거거든요. 이 문장을 직독직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은 단순히 직독직해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후에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뭔데 까지를 파악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보면은 단순히 우리 기억은 여기서부터 목격자 증언이 법적 우위성을 완전히 손상하였다 이 말이 들어가면은 저도 이거 처음에 딱 보면 이게 뭐지? 싶은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단순히 그때 그 장면을 그대로 사진 찍는 것처럼 가져온다는 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그때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억이 약간은 왜곡될 수 있다, 좀 편집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연습을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그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21번 맞고 틀리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고1에 대한 총평이었고, 사실 정말 내신 기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2 거 봅시다. 보시면 국어 원점수 등급 컷을 봤을 때는 85점이면은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살짝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85점이면은 3점으로만 쳐도 5개 틀리는 거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그래도 좀 난이도를 느꼈다 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저 1번부터 4번까지 답이 전부 다 4444였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넘겼는데도 답이 4번이어서 이거 맞나? 했는데 현장에서 OMR 카드 체크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부디 이 중에서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답 고치는 학생이 없었길 바랍니다. 보시면 역시 고2도 마찬가지죠. 15번까지가 고3의 선택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15번까지는 아직은 이 안에서 틀려도 이거 갖고 내가 지금 국어 실력이 딸린다? 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특히나 이거를 보면은 지금 11번부터 15번까지가 국어 문법 파트인데 오답률 2위, 10위, 7위가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법작문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뭐 이거 틀렸어도 사실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내가 국어 문법을 굳이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에서 만약에 틀렸다면 이거는 고3 때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번에서 29번 여기서도 좀 어려운 문제는 있었죠. 28번 같은 경우가 이번 고2 국어에서는 오답률 1위였는데 보시면 지금 이 문제 한번 풀었을 때니까 07년생들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내가 이 지문 딱 보면은 이 지문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지문일까요? 일단 중심 화제는 이거죠. 근접 습도 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주위에서 읽어내려 가야 되는 거는 이 대체 센서가 어떤 식으로 습도를 감지를 해서 센서 역할을 하는지, 그 어떻게에 중점을 갖고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아까 고1처럼 과학해설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상대적 서술어를 꽈서 낸다. 예를 들어서 뭐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였는데 그걸 바꿔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 라던가, 뭐 음극으로 가면은 전압이 세진다 여야 되는데 전압이 약해진다로 출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사람마다 사실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를 같이 할 거냐에 대해서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절대 강요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봤을 때 얼마만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느냐, 그 횟수에 따라서 저는 등급도 달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문으로 다시 안 돌아가고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시간에 안 말리고 순조롭게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반드시 이 센서의 작동 방식 그리고 상대적 서술어에 집중해서 정리를 하면서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번에서 34번이 이 문제였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 여기서는 뭘 뽑아내야 되죠? 이 지문을 봤으면 앞으로 이 지문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지를 어떻게 처분하고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배경 삼아서 쭉 설명을 했다면 마지막에 앞으로 이 지문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라고 던져준 거죠. 지상권하고 지역권, 이 각각에 대해서 지상권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지역권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하면서 읽었어야 문제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데 32번은 어떤 문제였죠? 지상권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내가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 파트가 나왔을 때 잘 좀 읽어 내려갔다면 바로 32번 풀었으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3번은 지역권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이 반드시 출제가 될 거라고 지문을 읽는 순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2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하냐 라고 한다면 고2도 역시 문학 파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독서가 돼야 문제가 많이 쉬워져요. 그래서 독서 위주로 지문 파악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을 그 순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순간 내가 민법의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 10분 만에.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파악한 후에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 32번 봤더니 지상권에 대해서 묻네? 그럼 내가 읽으면서 32번에 필요한 정보는 없는지 살펴봐야지 에 집중을 해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번에서 15번 중에 지금 오답률 상위 3개가 문법에서 났죠. 지금 이게 올해 수능 응시자 현황이에요. 보면은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올해 꺾였습니다. 이 40%를 돌파하나 했는데 38.9%에서 주저앉았어요. 36%로. 그리고 반면에 화법과 작문은 64%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수능이나 평가원을 보면은 등급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통 한 2점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언매가 화작보다 한 2점에서 4점 정도가 등급 컷이 더 낮죠.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더 틀려도 용서가 되는데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화작은 우리 공부를 따로 하나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독서 파트의 연장선이니까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언어와 매체, 특히 국어 문법 관련해서는 공부를 따로 해야죠. 모르면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 그래서 공부량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화법 작문에서 언매보다 최소 2문제 이상 더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작을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성적이랑 앞으로 내가 국어 문법을 얼마나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나? 꼭 한번 생각을 이제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택 비율이 이 정도라는 거 참고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때쯤에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3월 모의고사를 내년에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학이죠. 수학은 컷은 82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2 9월 모의고사 등급 컷이 80점에서 끊겼잖아요. 어려웠어요. 고2 이번에 10월도 어렵기는 했는데 9월이 압도적으로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시험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서 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제가 막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번 10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이랬죠. 수원 전범위 그리고 수투에서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 활용 뒷부분까지도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수능 진도랑은 비교할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서 내가 수원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나를 체크를 하는 데는 충분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번부터 17번까지는 뭐 개념이 여러 가지 섞인 문제가 없었어요. 정직하게 뭐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면 미분계수를 알고 있어? 등차 수열이면 무슨 뭐 로그랑 섞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 알고 있니? 라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1번부터 17번에서 혹시 미스가 났다면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들 19번, 20번, 21번, 28, 29, 30번은 어렵죠. 어려운 문제였고 이제는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1번은 우리 수열의 기납적 정의였는데 이 21번 같은 형태나 그리고 30번의 함수의 연속을 묻는 문제 파트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단골 출제 유형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배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혹시 내가 요 앞에 문제들 이 1번에서 17번이 완벽하게 정복이 됐다면 내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제 우리 07 친구들은 내년에 나를 좋은 대학을 보내냐 안 보내냐의 싸움이 21번, 30번과 같은 문제의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트까지 내가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한 줄 한 줄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3점짜리 문제인데 이번에 오답률 6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한데 왜냐면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로그를 알고 있어? 밑에 조건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요 위에 진수 조건 알고 있어? 라는 문제여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까지 해서 총 6개다 하면은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탓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지. 당연히 틀릴 수 있지. 그냥 이번 기회에 내가 로그 조건 혹시 까먹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본다 라는 마음으로 오답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고2 영어가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물론 뭐 막 고3의 어려운 영어 뭐 이런 거랑 우리 비교할 거 아니니까 고2의 영어 그 역대 영어의 절대평가를 쭉 놓고 봤을 때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메가의 이 누적 비율은 굉장히 과다추계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낮을 것 같고, 상당히 조금 함정이 많은, 선택지의 매력도가 높았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오답률 순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요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37번 같은 문장 배열 문제, 빈칸 문제, 이 장문 독해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어려운 유형들이 어렵게 나왔고, 그래서 오답률도 높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 고2 10월 모의고사가, 만약에 내가 이런 친구들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1부터 고2 9월 모의고사까지 내가 항상 1등급이었어. 그것도 한 90점대 한 중반까지는 나왔던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80점대로 떨어진 친구들, 심하게는 70점까지로 떨어진 친구들 저는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 시작됐구나, 나 진짜 이제부터는 예비 고3이네 라는 마음이 한번 이번에 싹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본 케이스들인데, 고1부터 고2 9월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렇게 고2 11월 모의고사, 이번에 10월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등급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고3 3월 모의고사가 되면은 이번에 받은 등급에서 한 등급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수능날 올라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점수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경각심을 반드시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3 3월에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역할은 충분히 한 시험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 37번의 오답률이 제일 높은데, 보면은 문장 자체도 조금 길었고, 문장을 해석했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좀 안 와닿다 보니까 거기서도 조금 어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명확하게 알려주는 포인트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명확한 지시대명사, 명확한 뭐 역접, 접속사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however이 나왔는데 얘네를 딱 역접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부연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였는데 오히려 여기서 however이 나와버렸고, 하지만 시작은 시였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3번 상당히 좀 오답률이 높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지문을 읽어내려가면서 굉장히 약간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낼 수 있어? 를 묻는 느낌. 그리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선택지도 답이 명확하게 딱 안 보이는, 그러니까 지문 이해가 이미 앞에서 안 됐기 때문에 선택지 찾는 것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34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33번보다는 조금 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장에서 구별하기가 어렵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게 구별하기 어려웠는지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보면은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는 단 한 문장은 없어요. 다 예시였어요. 여기 보면은 466mm에서 467mm가 됐을 때 이 1mm의 차이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만, 2mm에서 3mm 됐을 때 이 1mm 차이는 비교적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어두운 방에서 촛불이 하나 켜졌을 때는 찾아낼 수 있지만 100개의 촛불이 켜져 있을 때 하나가 추가되고 빠지는 거는 찾아내기가 어렵다 라는 어떤 계속 비유를 들었죠. 여기서 내가 생각을 해내야죠. 그런 의미에서 4번이 정답이 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뭐 이런 지문은 어려운 게 맞지만, 결국은 그래도 지금 해야 될 건, 고2라면 지금 해야 될 건 문장 해석이겠죠. 그래서 고2다, 지금 07년생이다 라면 지금 뭐 해야 되냐, 영어 공부. 저라면은 이거를 추천합니다. 역시 단어 문장 해석. 내가 지금 영어가 안정적으로 100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 고3 기출문제로 연습해봐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수준이 아니야, 지금 영어 듣기도 어렵고 뭐 주제 요집 문제에서도 미스가 나고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문장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고1 때 설명을 드렸듯이 단순히 직독직해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문장이 뭘 말하고 있는데 를 먼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2나 지금 내가 고3 올라간다고 고3 지문으로 연습하지 말고, 내가 이 지문이 어렵다면 고1 지문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고1 지문으로 먼저 조금 쉽게 연습을 하고, 거기서 숙련이 되면 고2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33번 지문이었죠. 이 문장을 해석을 해내면 답찾기가 훨씬 쉬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직독직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인데?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실패하는데 뒷문장, 이게 한국말로 뭘 의미하는데? 따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직독직해 연습만 하면은 고3이 됐을 때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 말들이 계속 더 추상적으로 변할 테니까 지금부터 꼭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이런 지문을 만났을 때 그 안이 내포한 의미까지 해석해보는 연습까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